네, 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어흥범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0학년도 서울여고 고1 1학기 중간고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오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다항식 a와 b가 있습니다. 이 a와 b에 대하여 마이너스 x 더하기 b가 2a 빼기 b를 만족시키는 다항식 x는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제일 먼저 x를 구하기 위해서 이 식을 정리해야겠죠. 따라서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2로 묶으면 a 빼기 b 이렇게 되고 a에서 b를 빼게 되면 자, 이 식에서 이 식을 빼는 거니까 2x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x의 제곱을 빼게 되면 3x제곱 2xy에서 xy를 빼게 되면 xy 4y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y제곱을 빼게 되면 5y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적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문제에서는 이 x에 2분의 1을 곱했으니까 마찬가지로 양변에다가 2분의 1을 곱하게 되면 이렇게 약분이 되어서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5y의 제곱이 되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마이너스 3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5가 되어서 정답은 마이너스 9가 되겠습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 fx가 있는데 이 fx를 x 더하기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이고 x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때 a 더하기 b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문제에서 x 더하기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이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f-2는 3이 될 거고요. x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f-1은 0이 되겠죠. 따라서 이 fx는 미정계수가 a와 b 두 개가 있는데 식이 두 개 나왔으므로 연립하게 되면 a, b를 구할 수 있겠죠. 자,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 이 첫 번째 식을 기억, 두 번째 식을 니은이라고 했을 때 이 니은의 양변에다가 2를 곱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요. 이 식에서 이 식을 그대로 빼게 되면 2a는 7이 나와서 a는 2분의 7 되고 2분의 7을 니은 식에다가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2분의 7 빼기 b는 3이 되어서 b는 2분의 1 얘가 됩니다. 따라서 a 더하기 b는 2분의 7 더하기 2분의 1이 되어서 정답은 4, 1번이 되겠습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식이 있는데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복소수 z에 대하여 z 곱하기 z 바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z가 복소수이므로 이 z를 a 더하기 bi라고 놓을 수 있겠죠. 이때 a, b는 실수가 됩니다. 그러면 z반은 a 빼기 bi가 되고 이 식을 처음 주어진 이 등식에다가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요. 자,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되어서 2a와 6은 같은 거고 4b와 20이 같아서 a는 3, b는 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z 곱하기 z반은 a 더하기 bi, a 빼기 bi를 곱한 거니까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되는 건데 a는 3이고 b는 5가 되기 때문에 9 더하기 25를 해서 정답은 34가 되겠습니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이고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빼기 3, 베타 빼기 3일 때 a 곱하기 b를 물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 식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b가 되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6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문장에서 근거와 계수에 의해서 알파 빼기 3 더하기 베타 빼기 3은 두 근의 합이므로 마이너스 a가 되고, 알파 빼기 3 곱하기 베타 빼기 3은 두 근의 곱이기 때문에 18, 얘가 되겠죠. 따라서 문자가 4개 있고 식이 4개 있으므로 적절하게 연립하면 a, b를 다 구할 수 있겠죠. 네 번째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3,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9는 18이 되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6이고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b라고 했으므로 이 식을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6 플러스 3b 플러스 9가 18이 되어서 3b는 15가 되고, 따라서 b는 5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식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 빼기 6이 마이너스 a이므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b가 되는데 b는 5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5가 되고, 이렇게 식을 완성할 수 있어서 a는 11이 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a 곱하기 b는 11 곱하기 5가 되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 a가 2와 같고요. 이 식을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합니다. 다항식 a를 x제곱 더하기 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px 더하기 q라고 할 때 q 빼기 p의 값을 물어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a라는 다항식을 완성을 시켜야 되는데, 이 다항식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자, 이 가로 안에는 1차식이 들어갈 텐데 1차 항의 개수가 1이 되겠죠. 그 이유가 x제곱이랑 x를 곱해서 x의 3승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가로 안에 x의 개수가 1이 되고요. 그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상수는 좌변에 2창의 개수가 2가 되기 때문에 네모는 1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우변에서 2창의 개수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더한 거기 때문에 네모가 1이 되어야만 2창의 개수가 2가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 가로안이 x 더하기 1이라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a식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a식을 x제곱 더하기 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는 거니까 그대로 직접 나눗셈을 이용해서 구하게 되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몫은 x 더하기 2, 나머지는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px 더하기 q가 나머지라고 했으니까 이 나머지는 마이너스 3이 되고요. 따라서 p는 0, q는 마이너스 3이 되니까 q 빼기 p는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6번 보도록 할게요. 다항식이 최고차항 계수가 1인투 1차식과 2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고 할 때 각 다항식의 합을 물어보았습니다. 이 다항식을 인수분해하면 되겠죠. 이 식을 인수분해할 텐데 쌤이 수업 시간에 항상 이야기했듯이 치환하지 않고 인수분해할 수 있으면 그냥 바로 인수분해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로 하게 되면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할 수 있으니까 치환해서 인수분해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x 빼기 2의 제곱이 공통으로 있으니까 이를 a라고 치환하고, 이 a를 이용해서 식을 적게 되면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 이 식이 중학교 때 배웠던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죠. 따라서 지금처럼 인수분해가 되고, 자, a 대신에 x 빼기 2의 제곱을 다시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되고요. a를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 앞에 있는 부분을 x로 묶어주게 되면 이렇게 되어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각 다항식의 합은 x 더하기
x 빼기 4 더하기 x제곱 빼기 4x 빼기 2가 되기 때문에 다 더하게 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이 되므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복소수 z1과 z2가 있는데 두 개를 더하게 되면 1 빼기 2i, 두 개를 제곱해서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1 빼기 4i가 될 때 이 식의 값을 물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합과 제곱의 합이 나와 있으므로 이 두 개를 이용해서 z1과 z2의 곱을 알 수가 있는데 곱셈 공식을 이용하게 되면 z1 더하기 z2의 제곱은 이렇게 식을 적을 수 있으므로 z1 더하기 z2의 제곱은 1 빼기 2i의 제곱이 되고 z1의 제곱 더하기 z2의 제곱은 마이너스 1 빼기 4i가 되고요. 남아있는 부분을 그대로 적게 되면 이 z1과 z2의 곱을 구할 수가 있는데 좌변부터 정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i가 되고 우변을 그대로 적게 되면 이렇게 돼서 z1 곱하기 z2는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z1 곱하기 z2의 바도 마이너스 1 되고 z1 더하기 z2의 반은 1 더하기 2i가 되고요. 그 다음 z1의 3승 더하기 z2의 3승의 반은 z1의 3승 더하기 z2의 3승이 곱셈 공식 변형에 의해서 이렇게 되므로 합과 곱을 알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요. 자, 얘는 1 빼기 2i로 묶어서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면 1 빼기 2i의 제곱 더하기 3 이렇게 남고 그 다음 또 정리하게 되면 1 빼기 2i 오른쪽 가로 안은 마이너스 4i가 되고요.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4i 마이너스 8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이 값은 이 식의 켤레 복소수를 씌운 거기 때문에 4i 빼기 8 되겠죠.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바뀌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1과 1 더하기 2i 4i 빼기 8을 곱하게 되면 뒤에 있는 4와 8은 4로 묶여지기 때문에 4를 앞으로 꺼내게 되면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 자, 이 오른쪽에 있는 것부터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i 이렇게 되고 앞에 마이너스 4가 곱해져 있으니까 정답은 16 더하기 12i 5번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가 있는데 이 그래프가 x축과 만나고 이 직선과는 만나지 않도록 하는 모든 종수 a의 개수를 물어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난다고 했으니까 이 x축은 y는 0이 되기 때문에 이 2차 방정식에 실근이 존재한다는 거니까 판별식이 0 이상이 되어야 하고요. y는 2x 더하기 1과는 만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 방정식은 실근이 존재하지 않아야 하므로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됩니다. 따라서 위에 있는 2차 방정식부터 정리하게 되면 1차항의 개수가 짝수이기 때문에 짝수 판별식 쓸게요. 절반의 제곱 빼기 ac니까 4 더하기 a가 되고 이 값이 0 이상이어서 a는 마이너스 4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차 방정식은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얘도 짝수 판별식을 쓰게 되면 절반의 제곱 빼기 ac 해서 이렇게 되고 이 값이 0보다 작아야 되므로 a는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즉 마이너스 4 이상이면서 0보다 작아야 하므로 만족하는 a는 마이너스 4 이상 0 미만이 되고 모든 종수 a의 개수는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1까지 있으므로 정답은 3번인 4개가 되고
우리가 문제에서 정수의 개수를 셀 때 한쪽은 등호가 들어가 있고 한쪽은 등호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서 양쪽에 있는 경계가 정수일 때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게 정수의 개수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개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방금 쌤이 한 말을 이해가 안 되면 일단은 다 구해서 개수를 세면 좋겠습니다.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에 대한 방정식이 있는데 이 방정식의 근이 실수 전체라고 했어요. 이때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할 때 이 값을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이 x에 대한 방정식의 근이 모든 실수라고 하는 것은 이 x값이 어떤 값이 되어도 항상 성립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즉, 이 방정식은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정식을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요. 이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므로 이 값과 이 값이 모두 0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마이너스 1을 이 2차 방정식에다가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요. 이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므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3,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인수분해가 되면 바로 인수분해 하겠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과 기수의 관계만 적어놨습니다. 자, 이때 문제에서 물어보는 이 값은 알파의 3승, 알파의 제곱 베타를 알파의 제곱으로 묶게 되면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나오고, 베타의 3승, 알파 베타의 제곱을 베타의 제곱으로 묶어주게 되면 이렇게 나와서 알파 더하기 베타로 묶어주게 되면 이렇게 되고요. 자, 이 값은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2알파 베타, 얘가 됩니다. 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고요. 알파 베타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게 되면 이렇게 되어서 정답은 마이너스 39가 되겠습니다.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 gx를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는 x 빼기 5고 x 빼기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3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식을 검산식으로 적게 되면 gx를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x 빼기 5라고 적을 수가 있고, gx를 x 빼기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3이라고 했으니까 g2는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gx를 이 다항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rx라고 할 때 r2의 값을 물어보았습니다. 자, 그대로 검산식을 적게 되면 gx는 x 빼기 1의 제곱, x 빼기 2 몫을 q 다시 x라 하고 나머지는 rx라고 적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rx는 쌤이 수업 시간에 누누이 이야기했듯이 a x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x 빼기 5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나머지 식을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r2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식에다가 x 대신에 2만 대입하게 되면 r2를 구할 수 있는 게 좌변은 g2고 우변은 이 값이 0이기 때문에 그대로 r2만 남겠죠. 그런데 g2가 3이라고 했으므로 r2는 3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반드시 이 rx를 이와 같은 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꼭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이해가 안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거는 쌤 밑에 하단에다가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을 있는 대로 모두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부터 볼게요.
방정식 x의 3승 더하기 1은 0의 한 허근을 z라고 하게 되면 z 더하기 z바는 1이다 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전에 배웠던 오메가랑 관련이 있겠죠. 우선 첫 번째로 x 3승 더하기 1을 인수분해하게 되면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데, 자, 앞에는 실근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근이 허근이 되고, 이 허근을 z라고 했으니까 뒤에 있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z, z바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두 근의 합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1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말이 됩니다.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의 복소수 z에 대하여 z제곱이 실수이면 z바 빼기 1의 제곱도 실수라고 했는데, 첫 번째로 z의 제곱이 실수일 때 z는 실수가 되는 건지 허수가 되는 건지를 한번 판단해 봅시다. 정답은 실수도 가능하고 허수도 가능합니다. 그 이유가 z가 실수 3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 값은 제곱하게 되면 9가 나오므로 그대로 실수가 되죠. 자, 이번에 z가 3i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제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9가 되므로 이 값도 실수가 되는데, 허수를 제곱했을 때 실수가 나올 수 있으므로 이 z는 실수도 가능하고 허수도 가능합니다. 즉, z바 빼기 1의 제곱은 정리하게 되면 z바의 제곱 빼기 2z바 플러스 1인데, z바의 제곱은 z의 제곱이 실수니까 그대로 실수가 되고, 자, 이런 실수가 되는데 여기 z바는 실수도 가능하고 허수도 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실수라는 것을 확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니은은 틀린 말이 되고요. 디귿은 w가 n 곱하기 1 더하기 i의 n승이라고 했는데, 이 값이 양의 실수가 되도록 하는 최소의 자연수 n의 값이 4라고 했는데, 실제로 n이 4일 때 양의 실수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자, 우선 n이 2일 때는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 1 더하기 i가 되죠. 그리고 n이 2일 때는 2에다가 1 더하기 i의 제곱을 곱한 게 되므로 이 값은 4i가 되죠. 그리고 n이 3일 때 3을 대입하게 되면 3, 1 더하기 i의 3승이 되는데, 1 더하기 i의 제곱이 2i가 되므로 이 값은 3, 1 더하기 i의 제곱, 1 더하기 i 이렇게 바꾸게 되면 1 더하기 i의 제곱이 2i가 되므로 3 곱하기 2i 1 더하기 i가 되어서 정리를 하게 되면 6i 마이너스 6이 됩니다. n이 4일 때 구하게 되면 4 곱하기 1 더하기 i의 4승이 되고, 4 곱하기 1 더하기 i의 4승은 1 더하기 i의 제곱, 1 더하기 i의 제곱이 되고, 1 더하기 i는 2i가 되므로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 이 값은 마이너스 16이 되므로 양의 실수가 나오진 않죠. 따라서 문제에서 양의 실수가 된다고 했는데 양의 실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디귿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리을 보겠습니다. 실수 a가 등식 루트 a 빼기 3분의 루트 a는 마이너스 루트 a 빼기 3분의 a를 만족할 때 이 값을 만족하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자, 개념 시간에 배웠죠? 루트 b분의 루트 a가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가 되면 b는 음수, a는 양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자가 0이 돼버리면 좌변과 우변이 똑같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적을 수 있다고 했고요. 자,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시면 개념 영상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절대값 a는 이 절대값 안이 음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a로 나오고요. 절대값 a 빼기 5는 이 절대값 안이 음수이므로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니까 마이너스 a 빼기 5 얘가 되어서 a 사라지고 정답은 5, 즉 리을은 맞는 말이 되겠죠.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k 이상 k 더하기 2 이하에서 2차 함수의 최소값이 2가 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 k의 값의 곱을 물어보았습니다. 쌤이 개념 영상에서도 누누이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x의 제한 범위가 있을 때의 최소값, 최대값은 항상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푸는 게 좋습니다. 자, 이 fx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최고참 계수가 양수이므로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 되겠죠. 그리고 2차 함수 그래프는 대칭 축을 구할 수 있으면 반드시 구하셔야 됩니다. 자, 대칭 축은 x는 2가 되고 이 꼭지점은 2, k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범위에서 최소값이 2라고 했는데 이 범위가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최소값이 되는 위치가 달라지므로 분류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제한 범위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서의 최소값은 k 더하기 2를 집어넣었을 때의 값이 되므로 이 점의 좌표가 k 더하기 2, 2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범위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 k 더하기 2가 2보다는 작아야겠죠. 즉, 이 첫 번째 케이스는 k 더하기 2가 2보다 작을 때므로 k가 음수일 때 이와 같은 범위가 나오고 이때는 최소값이 이 점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k 더하기 2를 넣게 되면 2가 되어야 하므로 이 좌표를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 지금처럼 k제곱 더하기 k가 나오는데 이 값이 2라고 했으므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므로 k는 -2 또는 1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문제에서 처음 k가 음수라는 조건이 있으므로 -2만 가능하게 되므로 k는 -2가 됩니다. 이번에는 제한 범위가 이런 식으로 있을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는 이 부분에서만 생각하면 되고 이 부분에서 최소값이 2라고 했으므로 이 점에서 최소가 되고 이때 k는 2가 되겠죠.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선생님 여기 그림에서 보면 k가 2보다 작고 k 더하기 2가 2보다 크므로 앞에 부분은 k가 2보다 작고 뒤에 부분은 k가 0보다 크므로 이 범위에서만 되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k가 2가 된다고 했는데 2는 여기에 등호가 안 붙어 있으니까 안 되지 않나요? 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 자, 범위 나눌 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등호를 항상 붙이셔도 오류가 없습니다. 이 첫 번째 이 범위에서도 등호를 붙여도 오류가 없어요.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는 헷갈리면 그냥 다 등호를 붙이시면 됩니다. 자세한 부분은 쌤이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범위가 이렇게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만 생각하면 되므로 이때 최소값은 이 점의 좌표가 되겠죠. 이와 같은 상황이 되려면 이 k 값이 2보다 커야겠죠. 그런데 쌤이 말했죠. 이와 같은 문제는 등호를 붙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최소값은 등호를 붙이든 안 붙이든 x는 k에서 나오기 때문에 붙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상황일 때는 최소값이 k일 때고 그때의 값이 2라고 했으니까 k, 2가 되고요. 이 k, 2를 원래 있던 식에다가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되어서 이 값이 2가 되는 k값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 인수분해 하게 되면 이렇게 되어서 k는 1 또는 2가 됩니다. 그런데 쌤이 조건에서 k는 2 이상이라고 했으므로 k는 2만 되겠죠. 즉 문제에서 말하는 모든 정수 k의 값의 곱은 가능한 값이 -2와 2가 되므로 -4가 정답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당시에 제 시험을 봤던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로 해설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 더하기 y가 3이고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제곱이 10일 때 x의 3승 더하기 y의 3승을 물어보았습니다. 이 두 식을 통해서 합과 곱을 구할 수가 있으므로 곱셈 공식 변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x 더하기 y 합은 나와 있으므로 xy를 구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 두 번째 식을 변형하게 되면 x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xy가 좌변과 일치가 됩니다. 따라서 이 값이 10이라고 했고 x 더하기 y가 3이라고 했으니까 9 빼기 xy가 10. 따라서 xy는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x의 3승 더하기 y의 3승의 값은 합과 곱을 알기 때문에 합과 곱으로 변형하게 되면 x 더하기 y의 3승 마이너스 3xy x 플러스 y 이렇게 되고요. x 더하기 y 대신에 3을 집어넣고 xy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나와서 정답은 27 더하기 9 36이 됩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의 4승 더하기 y의 4승은 곱셈 공식 변형을 이용해서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x제곱 y제곱을 하게 되면 x의 4승 더하기 y 4승과 일치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xy가 마이너스 1이므로 이 값이 마이너스 1이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1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x제곱 y제곱은 xy 전체의 제곱이고 이 값은 1이 되겠죠.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 이 오른쪽은 마이너스 2가 되고 자, 앞에 있는 11의 제곱이니까 정답은 121 빼기 2 해서 119가 되겠습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의 5승 빼기 y의 5승의 값을 물어보았는데 이 값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 중에 한 가지로 구해 볼 건데 우선은 x의 4승 더하기 y 4승에다가 x 빼기 y를 곱해 보겠습니다. 자, 이 값은 x의 5승 마이너스 x의 4승 y 플러스 xy의 4승 마이너스 y의 5승이 됩니다. 따라서 x의 5승 빼기 y의 5승은 이 식에다가 이 나머지 부분을 이항시켜서 만들면 되겠죠. 따라서 x의 4승 더하기 y의 4승 x 빼기 y에다가 플러스 x의 4승 y 마이너스 xy의 4승이 되고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xy로 묶게 되면 x의 4승 더하기 y의 4승 x 빼기 y에다가 xy로 묶어서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문제에서 x의 4승 더하기 y 4승은 2번 문제에서 119로 구했고요. xy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즉 이 값은 119, 이 값은 마이너스 1이니까 나머지 이 값들만 구하면 정답이 나올 텐데 x 빼기 y를 어떻게 구하냐면 자, 얘는 이렇게 곱셈 공식 변형으로 적을 수가 있고 x 더하기 y가 3이라고 했으니까 9 빼기 xy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4 곱하기 마이너스 1에서 13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x 빼기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인데 문제 조건에서 xy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므로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죠. 따라서 x 빼기 y는 루트 13이 됩니다. 즉, 이 루트 13을 이 식에다가 넣으면 x 빼기 y를 구할 수가 있고 최종적으로 x의 3승 빼기 y 3승만 구하면 되겠죠. 자, 얘는 x 빼기 y의 3승 더하기 3xy x 빼기 y로 곱셈 공식 변형할 수가 있고 자, x 빼기 y가 루트 13이니까 그대로 루트 13을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되고 xy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13 루트 13 빼기 3 루트 13이 되어서
10 루트 13이 x의 3승 빼기 y의 3승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자, 앞에 부분은 119 루트 13이고 뒤 부분은 마이너스 10 루트 13이니까 정답은 109 루트 13이 되겠습니다.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항식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라고 했습니다. 자,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이 다항식을 2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조리제법을 이용할 때 이 계수가 1이면 그냥 바로 구하면 되는데 1이 아닐 때는 식을 변형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선 조리제법 하게 되면 이렇게 적고요. 이 값이 0이 되는 x를 여기 앞에다가 적죠. 자, 그리고 조리제법 하게 되면 이렇게 나와서 검산식으로 적게 되면 x 빼기 2분의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6x의 제곱 더하기 2x 빼기 4 나머지가 1 이렇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2x 빼기 1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물어봤으니까 이 앞에다가 2를 곱하고 자, 그냥 2를 곱하면 안 되니까 이 뒤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서 상쇄시켜 줘야 됩니다. 따라서 계산하게 되면 2x 빼기 1 3x 제곱 더하기 x 빼기 2 플러스 1 되므로 2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 몫은 3x 제곱 더하기 x 빼기 2고 나머지는 플러스 1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값이 qx, 이 값이 r이 되겠습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x의 3승 빼기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3을 이와 같은 식으로 변형할 때 상수 PQRS에 대해서 이 값을 물어보았습니다. 쌤이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처럼 같은 식이 반복이 되고 이 지수가 하나씩 내려갈 때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앞에 있는 계수를 빠르게 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때 이 반복되는 식의 1차항의 계수가 1이 되어야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식을 바꿀 건데 어떻게 바꿀 거냐면 2x 더하기 1의 3승은 가로 안을 2로 묶었을 때 2x 더하기 2분의 1 전체의 3승이 되고 이 값은 2의 3승 x 더하기 2분의 1의 3승이 되므로 8 곱하기 x 더하기 2분의 1의 3승이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것을 그대로 이용하게 되면 이 부분은 8p x 더하기 2분의 1의 3승이 되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 식을 구하게 되면 4q x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이 되고 마찬가지로 이 식을 바꾸게 되면 2r x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쌤이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하게 되면 이렇게 완성할 수가 있고요. 자, 쌤이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했죠. 자, 여기 이 부분에서 8p가 6이 되고 4q가 마이너스 10 2r이 2분의 1 되고 s가 2분의 9가 되어서 p는 8분의 6 즉 4분의 3이 되고요. q는 마이너스 4분의 10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고 r은 4분의 1 s는 2분의 9가 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ps-qr은 p랑 s를 곱하게 되면 8분의 27 되고요. q랑 r을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8분의 5가 되므로 자, 플러스 8분의 5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 계산하시면 정답은 4가 됩니다. 자,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0m인 정사각형 모양의 꽃밭 정원에
십자 모양의 일정한 폭의 길을 만들려고 한답니다. 자, 길의 짧은 쪽 폭을 x라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라고 합니다. 자, 1번 길의 넓이를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림을 그려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이 녹색의 넓이를 x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넓이는 평행이동해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처럼 평행이동해서 길의 넓이를 구하게 되면 자, 이 부분은 10 빼기 x, 이 길이도 10 빼기 x가 되므로 전체 정사각형 넓이에서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빼면 길의 넓이가 나오겠죠. 따라서 전체 넓이는 10의 제곱이고요. 빗금친 넓이는 10 빼기 x의 제곱이 되므로 이 값을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0x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제외한 꽃밭 정원의 넓이를 x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라고 했습니다. 자, 꽃밭 정원의 넓이는 아까 구했듯이 10-x의 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정리하게 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0x 더하기 100이 되겠죠.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제외한 꽃밭 정원의 넓이가 길의 넓이의 2배라고 할 때 x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자, 1번과 2번에서 길 너비와 꽃밭 넓이를 구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꽃밭 정원의 넓이가 길의 넓이의 2배가 되므로 이렇게 식을 적을 수 있겠죠. 따라서 정리하게 되면 지금처럼 되고요. 이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짝수 근해 공식을 써서 구하게 되면 3분의 30 뿔마 루트 b 다시의 제곱 빼기 ac니까 900 빼기 300이 되어서 이 값은 3분의 30 뿔마 10 루트 6이 되는데 문제에서 이 x가 0과 5 사이가 되어야 하므로 이 플러스가 돼버리면 5보다 더 커지게 되겠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정답은 3분의 30 빼기 10 루트 6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를 이와 같은 식으로 나타낼 때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을 물어보았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식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루트 마이너스 3의 제곱은 선생님이 그냥 플러스로 바꿔주라고 했죠. 가로 안에 마이너스가 있고 제곱이 붙어 있으면 가로 안에 있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여기는 3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근호 안에 음수가 있으면 그 음수를 양수로 바꿔주고 계산하셔야 됩니다. 양수로 바꿔주는 방법은 i를 이용해서 바꾸는 방법이 있잖아요. 따라서 루트 마이너스 2는 루트 2i, 루트 마이너스 8은 루트 8i로 바꿔주시고 나머지 것들도 근호 안에가 음수면 다 양수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앞에 거는 3이고 근호 안을 양수로 바꿔주게 되면 그대로 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루트 16이니까 4가 되는데 i를 2번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4가 될 것이고 자, 더하기 루트 12는 2루트 3이니까 이렇게 약분하시게 되면 2분의 루트 3 i가 되고 마지막에 있는 식은 i가 이렇게 약분되고 이렇게 약분하시면 분모가 루트 4가 남으니까 걔를 계산하시면 2분의 1 얘가 되겠죠. 따라서 정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루트 3 i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한 학생들은 자, 이 마지막에 나온 이 식을 보고 이 w라고 하는 거는 오메가를 의미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게 자, 얘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가 되고 이 값은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의 한 허근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식을 보고 여기까지
생각이 나올 수 있도록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문제에서는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을 물어봤으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b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각각을 제곱해서 더하게 되면 4분의 1 더하기 4분의 3이 되어서 정답은 1이 되고요. 그 다음 2번 문제는 오메가분의 3 더하기 오메가 바분의 3을 물어봤는데 이 값은 통분하게 되면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분의 3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되는데 1번 문제를 풀면서 오메가는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의 한 허근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머지 한 근은 오메가 바가 될 거고 따라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얘는 마이너스 1이고 곱은 1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서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1분의 마이너스 3, 즉 마이너스 3이 정답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지 못하면 오메가 대신에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i를 집어넣고 오메가 바 대신에 2분의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3i를 집어넣어야 하는데 굉장히 복잡하겠죠. 그래도 정 모르겠으면 이 식을 그대로 각각 대입해서 답을 구하셔도 됩니다.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식을 만족하는 10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를 물어보았습니다. 자, 우리 위의 문제에서 오메가랑 오메가 바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의 근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자, 따라서 합은 마이너스 1이고 곱은 1이 된다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앞에 있는 식은 이 가로 안이 항이 두 개이므로 얘를 좀 바꾸고 싶을 것 같아요. 이 첫 번째 식에서 오메가를 우변으로 넘기게 되면 마이너스 1 빼기 오메가가 되므로 이 값은 오메가 바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좌변은 오메가 바의 n승이 되고, 자, 그 다음 우변은 이 분모가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되고요. 자, 분자는 그대로 오메가 바 적겠습니다. 자, 이 값에 n승이 붙어 있어요. 따라서 오메가 바의 n승은 마이너스 오메가 바의 n승이 되는 10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마이너스가 플러스만 되면 좌변과 우변이 같게 되므로 n은 이 짝수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100 이하의 짝수는 총 50개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50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라고 했어요. 이때 다음 물음에 답하라고 했는데 첫 번째가 x제곱 빼기 2x가 라지 x라고 할 때 이 라지 x 값의 범위를 물어봤죠. 쌤이 이야기를 했죠. 치환할 때는 항상 치환 범위를 적어 주셔야 되는데 헷갈리면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세로축이 있고 가로축이 있는데 세로축을 라지 x, 가로축을 스몰 x라고 놓고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x제곱 빼기 2x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이 스몰 x가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에서 정의되므로 그대로 표현하게 되면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에서만 생각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서 그래프는 얘가 될 거고요. 이 색깔 칠한 부분의 최소값은 이 점의 함수값이 되고 최대값은 이 점의 함수값이 되므로 라지 x의 최대값은 x가 마이너스 2일 때이고 라지 x의 최소값은 x가 1일 때므로 마이너스 1을 이 부분에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4 더하기 4가 되어서 8이 되고요. 자, 2를 대입하게 되면 1 빼기 2가 되어서 마이너스 1 됩니다. 따라서 라지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 이상 8 이하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 빼기 2x를 라지 x라고 할 때 이 주어진 이 함수를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a 더하기 p 더하기 q를 물어봤습니다. 자, 치환해서 식을 정리하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을 라지 x라고 했으니까 자, 그대로 라지 x로 치환해서 적게 되면 y는 라지 x 빼기 1, 라지 x 더하기 4, 마이너스 5 라지 x 더하기 1 되고, 자, 얘를 정리하게 되면 라지 x의 제곱 마이너스 2 라지 x 빼기 3이 되고요.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게 되면 라지 x 빼기 1의 제곱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따라서 a는 1, p는 1, q는 마이너스 4가 되고, 이 세 개를 다 더하게 되면 정답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서 구한 라지 x의 값의 범위에서 y는 f 라지 x의 최대값을 라지 m,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할 때 라지 m에서 스몰 m을 뺀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1번 식에서 라지 x는 마이너스 1 이상 8 이하가 되고, f 라지 x는 라지 x 빼기 1의 제곱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거 2번에서 구했죠. 이 범위에서 이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 그래프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는 항상 대칭축 또는 꼭지점을 구할 수 있으면 구해놓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대칭축이 라지 x는 1이고요. 제한 범위가 마이너스 1 이상 8 이하니까 대략적으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되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그래프만 생각하고 최소값을 구하게 되면 이 점에서의 y좌표가 최소값이 되고 이 점에서의 y좌표가 최대값이 되므로 이 점을 구하게 되면 8,45가 되어서 최대값은 45, 최소값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따라서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게 되면 정답은 49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서울여고 중간고사 해설 강의를 마치고 실제로 쌤이 시험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풀지 않고 빠른 방법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있는데, 그 부분들은 일단 기본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맞출 수 있을 때 배우는 겁니다. 따라서 복습하시고 수업 시간에 몇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